그를 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주도의 선선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운데 관광버스 앞에 서 있는 젊은 가이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성산 일출봉 입구에 서 있던 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관광객이 제 팔꿈치를 붙잡았어요. 제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약간 어지러워서.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란 관광 유니폼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미소였어요.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제가 남편과 함께 찍어준 아들의 사진에서 본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약 5,000년 전 수중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곳은 그가 고개를 돌려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그의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았어요. 박민호, 제 아들은 늘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고 사소한 습관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그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 가이드분을 그렇게 쳐다보세요?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속삭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금 10년 전 실종된 제 아들을 봤어요 라고 말하는 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관광버스 의자에 앉아 있는 내내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그 사람, 명찰에는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박민호, 10년 전 대학 2학년 때 실종되어 사망 추정된 제 아들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기 가이드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전에도 이 투어를 하셨나요? 아, 김준호 가이드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설명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3년째 제주도 여행 오는데 이번이 가장 만족스러워요. 김준호. 제 아들은 박민호였는데 10년이면 사람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하지만 그 눈빛, 미소, 목소리, 움직임까지 너무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에 차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폴더 속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찾아냈어요. 5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휴대폰 화면과 버스 앞쪽에 서 있는 김준호를 번갈아 보며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낯선 관광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투어에서 뵌 적이 있을까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투어 가이드 배지를 만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지와 검지로 배지를 살짝 돌리는 동작, 민호가 항상 학생증을 만지던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적시고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지연. 아들은 10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민호가 맞아요.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안색이 안 좋아요. 호텔로 돌아갈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있어야지. 그런데 수진아. 잠시 망설이다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가이드분이 오빠를 닮지 않았니?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기억하지 못해요. 10살 때 오빠를 잃었으니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글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오빠는 사진으로만 봐서 돌아가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10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민호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며 집을 나선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투어가 끝나고 마지막 관광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말투가 박민호 그대로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날 밤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가능성을 따져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 남자는 제 아들 박민호가 맞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10년 전 제주도 여행 중 실종된 아들이 맞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운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한라 투어에 다시 가볼 거야. 수진이가 토스트를 씹다 멈추었습니다. 그 가이드님 때문인가요? 정말 오빠라고 생각하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딸마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같이 갈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드문드문 비치는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일단 그분이 어제 본 가이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김준호 가이드님 계신가요? 어제 투어에서 뵀는데. 잠시만요. 10분 후에 출발하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듯 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로비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잠시 후 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파란색 유니폼 차림이었어요. 제 시선이 자동으로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민호의 오른손 손목에는 6살 때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흉터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뵌 것 같은데요. 다시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왼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가 민호의 것과 똑같았어요. 네, 어제 너무 좋아서 오늘도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투어 후에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오후 4시쯤 투어가 끝나니까 그때 시간 될 것 같아요. 오후 내내 투어를 따라다니며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항상 3번 나눠 마시는 습관, 설명할 때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모습, 가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할 때 오른손 검지를 들어 올리는 방식까지 모두 민호의 습관과 일치했습니다. 마침내 오후 4시 투어가 끝났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이 모두 떠난 후 저와 수진이는 그를 기다렸어요. 그가 유니폼 상의를 벗고 흰 셔츠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준호 씨, 실례지만 어떻게 관광 가이드가 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5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제주도 해안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거든요.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제 이름, 가족, 과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그의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준호라는 새 이름으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외상성 기억상실 진단을 내렸어요. 경찰이 지문과 DNA로 신원 확인을 시도했지만 해안가에서 발견되었을 때 제 손은 심하게 다쳐 지문 채취가 어려웠고 그 당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제대로 대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머물게 되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오신 관광회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했지만 제주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공부했고 2년 전부터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관광 가이드가 되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묘하게도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이 저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면서 제 자신의 길도 찾고 있는 것 같달까요?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인식은 없지만 본능적인 애정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혹시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혹시 박민호라는 이름이 기억나나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제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냥 말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옛날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죠? 어느 해안인지 기억나세요? 중문 해변이요. 5년 전 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호가 실종된 지 5년 후에 그가 발견되었다면 그 5년 동안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죄송해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다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들어요. 평범한 얼굴이라 그런가 봐요. 그때 그의 손목이 셔츠 소매 아래로 보였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은 반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민호의 흉터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박민호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 같아요.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거의 확신해. 하지만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우리가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오빠라고 말할 거예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니야. 좀 더 확인해보고 그분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 호텔에 도착한 후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호 물건이라고 적힌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지갑, 열쇠고리,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하게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봄 여행. 엄마 생일 선물 사야 함. 중문 해변에서 일출 보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문 해변. 김준호가 발견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물건들을 정리하다 민호의 오래된 휴대폰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 켜지지 않았지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충전기를 찾아 연결했어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에도 저는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 그리고 그 후 3일 뒤 경찰에 연락을 받았던 순간. 친구들이 민호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제주행 버스터미널이라고 합니다. 혼자 떠났다고 하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민호의 가방만 숙소에 있었고 그 자신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 달간의 수색 끝에 경찰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을 종료했고 저는 결국 사망 추정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기억을 잃은 채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호의 휴대폰이 마침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우리 집 전화번호 끝자리. 화면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니 실종 당일 오전에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기억을 잃고 김준호로 살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창문 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결심했어요. 내일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겁니다. 내 아들이 수진의 오빠가 10년간 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지,
휴대폰으로 김준호 씨의 사진을 몰래 찍어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옛 사진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아요. 기다려요, 민호야. 이번에는 널 찾아낼 거야.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여행을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한라 투어로 찾아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오빠에게 말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조심스럽게.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김준호 씨를 만나러 왔어요. 어제 투어 가이드셨거든요. 아, 김준호 가이드님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내일 출근하시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메시지를 남겨드릴까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어요. 혹시 그분이 자주 가는 곳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요. 안내원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순 없지만 준호 씨는 쉬는 날이면 항상 중문 해변에 가세요. 특히 일출 명소인 바위 근처예요. 자신이 발견된 곳이라 의미가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과 함께 곧바로 중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문 해변은 제주도에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반달 모양의 모래사장과 검은 현무암 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4월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같아요. 수진이가 멀리 바위 위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분명 그였어요. 김준호, 아니, 제 아들 민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파란 유니폼 대신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이었어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어제 투어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곳에 자주 오세요? 네, 쉬는 날이면 항상 와요. 제가 5년 전에 이 바위 근처에서 발견됐거든요. 왠지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수진이가 제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눈짓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김준호 씨. 아니, 민호야.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이 사진 좀 봐줄래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까만 가운에 학사모를 쓴 그의 모습이 지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김준호가 아니라 박민호예요. 10년 전 제주도 여행 중 실종된 우리 아들이에요. 가이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저라고요? 제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민호의 대학 입학식 사진, 수진이와 함께 찍은 생일 파티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이건 당신의 20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 당신 여동생이에요. 수진이가 한 발짝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가이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사진첩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제 이름은 박민호라는 건가요? 네, 민호야. 넌 대학교 2학년 때 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실종됐어. 친구들은 내가 갑자기 계획을 바꿔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했지.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가이드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요. 하얀 집, 정원에 있는 나무, 그리고 여자, 아마도 어머니, 그리고 어린 소녀. 수진인가요? 수진이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보는 것 같아요. 민호야, 서두르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기억나?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곧 보여드릴게요. 이거였어. 무슨 좋은 소식이었니? 가이드가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장학금에 선발됐었어요. 그걸 깜짝 선물로 알려드리려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맞아, 민호야. 내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지. 엄마.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떨리듯 나왔습니다. 정말 엄마 맞아요? 그래, 민호야. 엄마야. 가이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가 바위 위에서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잠시 혼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파요. 이해해, 민호야. 우리는 여기 있을게. 내가 준비됐을 때 돌아와.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해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오빠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진아. 10년간의 공백을 하루 만에 채울 순 없어.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그가 다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그를 꼭 안았어요. 물론이지, 민호야. 엄마는 10년간 매일 이 순간을 기다렸어. 민호. 제 이름이 민호군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또 익숙해요. 전수진이에요. 오빠의 여동생. 수진이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민호를 안았습니다. 수진이, 내 동생, 기억나요? 내 10살 생일에 자전거를 선물했던 것 같아. 수진이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홍색 자전거였어요. 아직도 지하 창고에 있어요. 세 사람은 바위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실종된 그날의 일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제주도에 와서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중문 해변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그날 파도가 높았고 그 후론 기억이 없어요. 민호가 발견되기 전까지 5년의 시간이 있었어.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 병원 기록에 따르면 제가 쿠바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대요. 신원 불명의 동양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전 깊은 혼수 상태였다고 해요. 5년 후에야 의식이 돌아왔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쿠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제가 배를 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제주에서 사고가 나고 바다에 떠다니다 어떤 배에 구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중문 해변에서 사고가 났고 바다에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배에 구조되어 쿠바까지 가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원을 밝힐 수 없었고 5년이 지나서야 의식은 돌아왔지만 기억은 잃은 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호야? 민호. 아직 이 이름이 낯설지만 제 진짜 이름인 것 같아요. 좀 더 기억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집은 항상 널 기다려왔어. 호텔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 했어요. 특히 수진이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오빠의 모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의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오리 모양의 자수정 브로치였어요. 10년 전 제 생일에 사려고 했던 선물이었을까요? 제가 발견됐을 때 주머니에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항상 소중히 간직했는데 이게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정말 제 생일 선물을 사러 중문 해변에 갔던 거예요. 너무 예뻐, 민호야. 고마워. 우선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년의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관광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민호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DNA 검사, 지문 대조, 그리고 실종자 신고 해제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기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제주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하게도 제주도를 떠나는 게 아쉬워요. 이곳에서 5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울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우리는 늘 그곳에서 널 기다렸어, 민호야. 서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해요. 문 옆에 걸린 저 그림. 제가 중학교 때 그린 거죠? 네, 맞아. 기억나는 거야? 조금씩요. 마치 안개 속에서 풍경이 드러나는 것처럼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의 가족 사진, 그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 모든 것이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방은 떠난 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민호의 방 문을 열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들, 벽에 붙은 포스터, 침대 위의 인형들, 그의 10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그가 책상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공 시간에. 그래, 기술 시간에 만든 거야. 엄마에게 주려고 했지만 완성이 안 됐다고 간직했었지.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엄마,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법적 신원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는 대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되찾았어요. 가끔 주말이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찾은 평화와 추억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제주도는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결국 가족을 찾게 해줬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매년 그날, 제 생일 전날에 함께 제주도 중문 해변을 방문합니다. 민호가 실종된 그날이자 10년 후 우리가 기적적으로 재회한 그 해변에서요. 민호는 그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묻지마 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재회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충동적으로 예약한 제주도 여행이 10년간의 기다림을 끝내주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에서 어린 민호의 손을 잡고 걷는 꿈이요.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민호가 집에 있다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에 감사하며요. 아마도 이것이 어머니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